안녕하세요. 예. 나의 모습을 끝까지 네. 우리 5회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네. 이항 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주에 고난주간이라서 네, 네. 영상을 제작하지 않았고 네.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마다 또 미디어 금식 또 많이 얘기하시고 계셔서 그렇죠. 저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오랜만에 방송을 좀 쉬었고 네. 그래서 아마 예전에 만든 것만 좀 올려놓고 이렇게 했는데 또 저희 영상이 워낙 또 밝다 보니까 또 올리면 또 오해하실까봐 네. 그래서 또 1년에 또 이렇게 고난 부활주의를 맞이한 이런 기간이 또 많지는 않으니까 네. 우리가 또 좀 이렇게 진중하고 또 이렇게 차분하게 또 임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 촬영도 쉬고 그다음에 영상 제작도 쉬고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우리 나끝 5회인데 네. 지난번 4회 했던 장 도미니크 보비의 예. 잠수종과 나비를 이어서 오늘 좀 하는 것 같아서 장 도미니크 보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소개해 주시면요. 네. 지난번 영상 꼭 보시면 좋겠고 너무 네, 막 이어서 하는 내용인데 그 화면에 보이시는 이분인데 이제 아주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이제 그 패션계 어떤 또 편집장으로 일을 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예상치 못한 뇌졸중 이후에 감금증후군이라고 이제 정신은 말짱한데 근데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3주 만에 이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봤더니 이런 상태로 왼쪽 눈꺼풀 하나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셔서 사실 절망스러우셨겠죠. 근데 그 이후로 소통을 위해서 말도 못 하시고 하니까 왼쪽 눈꺼풀을 깜빡여서 이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외부와 소통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이제 그 의지를 가지고 그 우리 왼쪽 눈에 깜빡이만 보여주시고 왼쪽 눈꺼풀 그러니까 교통사고 이후로 뭔가 다치셨는데 의사들은 보기에는 뇌는 아무 문제 없대는데 이 뇌의 어떤 신호가 몸에 전달이 안 돼서 감금증후군 어디 이제 감금됐다니까 몸에 감금됐다라는 얘기시죠. 움직이지 못하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그래서 또 우리가 또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지난주 걸 안 보시니까 농담이고요. 지난주 것도 이거에 대해 자세히 아들과의 관계 또 어떻게 돌아가셨고 너무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보면서 되게 좋았고 저도 많이 묵상이 됐고 좋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하면서 이번에는 다른 분 하지 마시고 이분의 그 책 책 이름이 뭐죠?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이고요. 잠수종은 이제 여기 있는 이 책이기도 한데 제가 책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요거를 읽어봤는데 그 잠수종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요 그 약간 우주복처럼 생긴 그 이제 일종의 그 물속에 들어가는 어떤 기구고요. 근데 요게 워낙 무겁기 때문에 안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기가 어려운 기구고요. 이제 공기는 이제 여기 관을 통해서 이제 공기가 제공되는 요런 기구인데 이제 마치 잠수종에 들어있는 사람처럼 자신의 몸에 갇혔다라는 의미로 잠수종이라는 용어를 쓰신 거고 나비는 그 속에서 몸은 비록 잠수종처럼 이렇게 갇혀 있지만 나의 정신, 나의 영혼은 나비처럼 자유롭게 이제 이렇게 날아가기를 기원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삶도 사시고 하셔서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을 지으셨고 정말 그 삶 영화처럼 잠수종과 나비 출간된 이후에 뭐 일주일 정도도 되지 않아서 이분은 이제 정말 그 나비처럼 생을 떠나셨던 이런 또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분에 대한 생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자세히 다뤘고요. 이분이 쓴 잠수종과 나비의 책에 시장님 보시기에 좀 감동스럽고 또 우리가 좀 묵상하고 같이 보면 좋을 부분들을 좀 발췌해 오셔서 그걸 같이 읽고 또 우리가 좀 같이 좀 나눔하고 오늘 좀 그렇게 보내면 너무 좋겠다 해서 일종의 나의 모습으로 끝까지의 약간 나나나 버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책을 그쵸. 그래서 좋아하는 시장님 보시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의 모습을 끝까지의 나누는 버전으로 한번 책을 읽으면서. 예, 뭐 여기에 나를 찾을 수 있는 뭐 방법이 이런 거가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저에게도 좀 묵상이 되고 또 뭐 이분 내용 자체가 이제 그냥 이 상황을 알고 보시면 뭐 글 하나하나가 다 참 이렇게 의미 있게 느껴지는 글들이 많아서 이제 글을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글을 그냥 읽으면 그냥 뭐 누가 그냥 이렇게 사색에 잠겨서 그런데 이게 눈꺼풀 하나하나로 다 그 글을 단어를 찾아내고 또 그 단어를 찾아내기까지 이번에 정말 꼭 하고 싶은 말들의 의지가 하나하나 배어있는 글들이기 때문에 뭐 나를 찾아가는 방법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말 이분이 끝까지 자기로 살려고 애를 썼던 그 모습들은 되는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이거 읽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찾아온 글 있으신가요? 여기도 글을 보여주시나요? 제가. 그러면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좀 넉넉히 잘 읽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아닙니다. 뭐, 괜찮습니다. 아니, 뭐 우선 제가 보면서, 크게, 뭐, 찾을 때 이렇게 좀 찾았는데, 한 4가지 정도 크게 구분을 해서, 이분이 이제, 감금 상태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몸에 갇히게 됐던 그런 부분 하나 하고 또 그 속에서 본인이 좀 실제로 몸에 갇혔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이게 뭐 눈꺼풀 하나만 움직이는데 어떻게 자유롭겠습니까? 너무 답답했던 요런 상태였지만 그 속에서도 좀 다른 차원의 자유로움을 좀 이렇게 추구하고 살았던 그런 내용의 글도 좀 있고요. 또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이분이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이제 글을 보면서 더 많이 느껴졌는데 사실은 그 관계라고 할까요? 가족이라고 할까요? 또 주변에 또 다른 어떤 자신과 연결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관심이 없었던 분인데 이제 이런 시간을 겪으면서 그 이제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새로 깨닫게 되는 영역도 크게 하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분이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자신을 이렇게 그냥 이제 내려놓은 거죠. 이게 뭐 이렇게 목숨을 끊으셨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내려놓으셨던 그런 내용의 글도 있어서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좀 구분을 해서 여기 정리했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또 좀 같이 얘기 나눠보고 이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먼저 시장이 읽으실 때 좀 음악을 깔아야 되나요? 그러게요. 좀 그냥 하죠. 우리 스타일로. 우리 하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게요. 제가 그럼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찾아오셨는데 하나씩 읽죠. 하나씩. 제가 읽어볼게요. 군데군데 벌레 먹은 커튼이 우이붓으로 뿌옇게 밝아오는 걸 보니 새벽이 오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침대에 누우셔서 발 뒤꿈치가 아프다. 고통을 느끼시는 거네요. 그렇죠. 고통을 느끼시는데. 고통을 느낍니다. 고통을 느낍니다. 근데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진짜 더 괴로우시는 거예요. 다 느끼고 냄새도 맡고 소리도 듣고 하시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발 뒤꿈치가 아프다. 머리는 망치로 얻어맞는 듯하고 온몸은 잠수정 속에 갇힌 듯 갑갑하게 조여온다. 내 방에서 어둠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춘다. 나는 사랑하는 이들의 사진과 아이들이 보내온 그림, 포스터, 그리고 친구 녀석이 파이와 루비팀의 경주 바로 전날 보내온 양철로 된 자전거 선수 조각을 차근차근 살펴본다. 그러니까 이게 누워있으면 볼 수 있도록. 앞에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걸 이렇게 아무도 없는 이제 아침에 이제 눈을 뜨면 간호사도 없고. 내가 6개월째 바위에 붙어 사는 소라게처럼 몸을 붙이고 있는 침대 위에 솟아오른 막대기도 눈에 들어온다. 본인이 이제 누워있는 상태,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도 없고 그냥 침대가 보이고 앞에 이런 것들이 보이고. 통증은 느끼는데 그걸 만질 수는 없는 거네요. 몸이 간지러워도 만질 수는 없는 상태인데 그렇죠. 홀로 딱 깨고 나서 이제 되게 꼭 적막할 것 같아요. 그렇죠. 고독하고 아무것도 없고. 되게 마음이 아프네요. 되게. 눈을 이제 이분이 깼는지도 모르고 뭐 그렇게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시죠. 죽지는 않지만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비된 상태에서 의식은 정상적으로 유지됨으로써 마치 환자가 내부로부터 감금당한 상태, 즉 로크드인 신드롬, 감금 신드롬이라는 부분이고요. 라고 표현된 상태가 지속된다. 왼쪽 눈꺼풀을 깜빡이는 것만이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이다. 이런 소상한 내용은 언제나 당사자가 가장 늦게서야 알게 되는 법이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20일 동안의 혼수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도 몇 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정확한 병명과 증세를 알 수 있었다. 이제 막 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베르크 해양병원 119호 병실에서 나 자신을 새로이 발견한 것은 1월도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이후에 좀 이제 알게 되신 부분이시고요. 그 로크드 인 신드롬. 락이죠, 락. 락이 됐다. 락이 걸렸다 이런 어떤 의미고요. 잠금됐다. 예, 감금됐다. 잠겨졌다. 내 몸에. 예, 잠겨졌다. 예. 그러네요. 아이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다 눈썹으로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눈썹에 깜빡깜빡하면 이제 언어 치료사 되신 분이 이 단어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갖고. 원래 이제 원어는 영어지만 뭐 저희로 치면 이제 해양병원 이러면 히읗을 하는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해서 불러주는 거죠. 기흥, 니은, 디귿, 리을 하면 이제 그게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잘 많이 쓰는 이렇게 단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러주면 눈을 깜빡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요거 히읗 이러면 한 번 깜빡하면 히읗이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 가야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쓴 글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볼게요. 네. 어느 날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아침이다. 7시가 되자 예배당의 소리가 15분마다 한 번씩 더 넘는 시간의 흐름을 확인시켜 주기 시작한다. 밤새 잠잠했던 기관지가 고인 가래를 뱉어 내리는 듯 갑자기 그르렁대기 시작한다. 노란색 시트 위에서 경련을 일으키는 손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경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느껴지긴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냥 막 경련이 느껴지는 거죠. 뭔가 머리와 이 몸이 내가 따로 이렇게 되는 손이 너무 뜨거워서 그런지 혹은 반대로 너무 차가워서 그런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근육이 경직되지 않도록 반사적으로 기지개를 켜보려고 하지만 그렇죠. 이렇게 움직여 내 팔다리는 겨우 몇 밀리 정도만 움직일 뿐이다. 하지만 사지의 통증을 더는 데는 이제 없애는 데는 이 정도. 없애는 데는 더는 데는 이 정도만으로 충분하다. 정말. 그렇죠. 아침에 저희가 깨면 왜 몸이 약간 좀 이렇게 뻣뻣하고 좀 이렇게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쭉 한번 기지개 키면 좀 시원해지는데 이제 이분도 그걸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무슨 검사 받을 때 MRI는 아니고 다른 검사 받을 때 30분 동안 꼭 똑바로 이렇게 앉아 있어요. 누워 있어야 돼요. 잠자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누워 있어야 되는데 누워 있다 보면 진짜 이렇게 그 이제 팔다리도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뭐 이렇게 찍는 거라서 가만히 있으면 2분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과연 내 팔이 있나? 다리가 있나? 뭔가 다 이질감이 느껴지는 순간이 와요. 이렇게 내 머리만 동동 떠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듯한 이런 상황들인데. 그러게요. 저도 그 내용 읽으면서 어떤 기억이 들었었냐면 그 제가 한 뭐 1년여 전에 그 사고 때문에 다리 다치셨어요. 다리 다쳤을 때 이제 여기 반 깁스를 한 상태였는데 의사분이 하는 얘기가 다리를 쭉 뻗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친 다리. 왜냐하면 쭉 뻗었다가 이제 인대가 늘어나서 인대가 또 이제 다시 끊어질 수가 있으니까 다리를 좀 이렇게 쭉 피지 말라고 하시는 거여서 그리고 이제 몇 달을 지냈는데 초반 1개월 정도, 한 달 정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이게 다리가 이게 저리거든요. 그럼 이걸 이제 왜 기지개 피듯 쭉 피면 시원한데 제 이제 왼쪽 다리는 그게 가능한데 오른쪽 다리 필 수가 없으니까 약간 조금 피려고 하면 이제 그 뒤쪽 아킬레스건 쪽이 뻐근해지니까 제가 이렇게 약간 피려고 하다가 이게 아차 싶어서 내리고 그러면 여기가 정말 그 뭐랄까 이렇게 막 정말 그 간질간질하고 굉장히 이렇게 힘들었던 때가 있는데 그 장면이 막 원할 때 막 움직이고 싶은데 이걸 뻗을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막 다리는 저려오고 그러는데 이 기지개 한번 시원하게 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그때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는데 이분이 글을 잘 쓰셔서 그런지 아니면 번역을 잘 하시는지 눈꺼풀 하나로 이렇게 글을 쓰신다는 거는 평상시 글에 대한 소양이 있으신 거죠. 잡지사에도 일하셨죠. 그렇죠. 편집장이기도 하셨고 이분이 워낙 작가는 아니셨고요. 그냥 이제 편집장이셨는데 워낙 글을 이제 정리하는 게 본인 일이셨으니까요.
그 다음에 읽어보실까요? 네. 이제 요게 그 다음이 있는데 27페이지 요 내용을 요게 좀 15페이지랑 이어지는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끊임없이 입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읽었던 요 내용은 본인이 좀 이제 고통 중에 있는 그 상황들을 좀 묘사한 내용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침이 계속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느끼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네. 참 이게 참 저도 고통 중에 좀 더 독특한 고통을 겪으셨네요. 네.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몸에 대한 이런 어떤 걸 이제 묘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초반에 근데 이후로 보면 본인이 어떤 꿈꾸는 거, 생각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본인의 의지대로 전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고통도 얘기를 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그거랑 좀 별개로 이런 상황만 이렇게 봐도 참 이 침이 흘러내리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16페이지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드디어 나비가 등장하는데 잠수종이 한결 더 갑갑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나의 정신은 비로소 나비처럼 나들이 길에 나선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다. 시간 속으로 호는 공간을 넘나들며 날아다닐 수도 있다. 불의 나라를 방문하기도 하고 미다스의 왕의 황궁구전을 거닐 수도 있다. 몸은 그렇지만 자기의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24페이지도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언제나 반쯤밖에 웃을 수가 없다. 이 반쪽짜리 미소는 요동치는 내 기분을 잘 나타내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웃기는 웃는데 또 한쪽은 웃지 않는 모습이 이쪽 얼굴은 안 움직이고요. 이제 이분이 여기가 조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깜빡이려고 하면 요 근육이 움직인다는 얘기니까 약간 이쪽이 뭐 표현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쪽은 약간 얼굴 표정이 있는데 이쪽은 이렇게 굳어 있으니까요. 얼굴 모양이 반쯤 이렇게 표정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미소는 요동치는 내 기분, 웃으면서도 슬픈 거죠. 그런 것들. 거울을 보면 즐거워서 이제 웃을 때가 있는데 웃는데 얼굴은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는 이런 좀 묘한 표정이 나온다는 얘기죠. 31페이지 한번 읽어주시죠. 어느 날 문득 나는 44살이나 먹은 사람을 갓난아기처럼 씻겨주고 닦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이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한다. 갓난아이처럼 퇴행한 내 모습에서 때로는 병적인 쾌감을 느낄 때도 있다. 하지만 다음 날에는 이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비극적으로 느껴져 간호보조사가 내 볼 위에 발라놓은 면도용 거품 위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릴 때도 있다. 목욕할 때 이렇게 이제 그 남자 직원분들이 들어서 3-4명 분들이 들어서 이제 목욕을 시켜주시거든요. 그게 어떤 생각하면 뭐 병적인 쾌감일 수도 있는데 너무 비극적으로 느껴져서 막 아기가 된 듯한 느낌이 드는 어떤 그런 또 묘한 기분도 있는데 뭐 또 정서가 요동치시겠죠. 다음 날에는 너무 자기 상황이 비극적이어서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이 글이 또 어떤 분들은 코마 상태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의식이 없는 거죠. 그건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는 거죠. 본인 가족들은 안타까우시지만 본인은 의식이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나중에 어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또 연로하셔서 움직일 수 없고 도움과 사랑을 받아야 될 상황이 고맙기도 하지만 이게 너무 또 비극적으로 느껴져서 그래서 그 이제 청년들과 얘기하다 보면 고통스럽지 않게 죽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거죠. 수치스럽지 않게 죽고 싶어요. 뭐 이런 말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게요. 근데 저가 이제 제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을 이제 보낼 때가 있는데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해서 이제 보낼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기간의 문제이긴 하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이 되시면 정말 뭐랄까 이렇게 지금 이분이 표현하신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기가 된 듯한 상태로 갓난 아기들은 그냥 뭐 다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니까 이제 어른들은 그 상황이 되면 좀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긴 하는데 그걸 결국에는 마주하시게 되시더라고요. 좀 뭐 처음에는 참 힘들어 하셨는데 또 뭐 어느 순간 되면 또 좀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는 걸 옆에서 뵀는데 참 좀 뭐랄까 이렇게 수치스럽지 않게 생을 마감하는 것도 이게 그러니까 장 도미니크 보비가 쓴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남다른 게 우리도 잠수종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육체적인 감금뿐만 아니라 그렇죠. 어떤 정신적인 감금. 그래서 우리 이상은 우주를 넘나드는데 네, 네. 현실 세계는 그러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 답답함 그렇죠. 속에서 이런 육체적인 어떤 퇴행과 비극이 아니라 정신적인 퇴행과 비극을 겪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많은 우리에게 좀 이렇게 묵상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내 낡은 조끼를 입을 때면 여러 가지 추억이 고통스럽게 내 기억을 되살린다. 그렇지만 나는 이러한 현상을 계속되는 삶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 고집스럽게 나 자신이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한다. 어차피 침을 흘려야 할 바에야 싸구리와 합성 섬유로 된 운동복보다는 캐시미어 조끼를 입고 흘리는 별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조끼가 침을 막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이분이 평소에 좋아하는 조끼가 있으셨어요. 이제 사고 당하시기 전에 이렇게 캐시미어 이렇게 그 조끼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본인 조끼죠. 이제 그거를 입고 이제 입으면 본인의 추억이 좀 이렇게 좋았던 순간, 예. 아름다웠던 순간. 네, 어차피 침을 흘릴 거면 그냥 이렇게 싸구려 운동복 이제 그냥 환자복보다는 좀 이렇게 그런 캐시미어 그런 조끼에 침을 흘린 편이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소통하셔서 그 옷을 좀 입혀주세요. 예, 그렇게. 그렇게 하셨나요, 그래도? 예, 그렇게 하신 겁니다. 소통이 되죠. 예, 그러셨군요. 예. 예, 그 다음에 읽어보실래요? 예. 혼수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휠체어에 앉아 산책을 나섰을 무렵 우연히 등대를 발견한 것은 길을 잃은 덕분이다. 길을 잘못 들어 헤매던 계단 창을 돌아설 때 갑자기 눈앞에 등대가 나타났다. 날아갈 때 솟아오른 날씬한 자태를 럭비 선수의 유니폼을 연상시키는 흰 줄무늬와 빨간 줄무늬로 치장하여 강하면서도 안정감 있어 보였다. 이분의 이제 등대라는 게 뭐 자주 나오진 않는데 이분의 어떤 그런 상황에 좀 전환점을 맞이하는 약간 상징 같은 것 중에 하나 등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이 병원이 바닷가에 있는 병원인데요. 산책을 나갔다가 등대가 있는지 몰랐는데 길을 잃어버려요. 누가 예, 그쵸. 끌고 나가는데 이분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어디지 헤매다가 이제 원래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이제 엉뚱한 데를 헤매다가 우연히 거기에 등대가 있는 거를 본 거죠. 그래서 그 뒤로는 그분이 등대를 볼 수 있는 거기에 이렇게 데려다 달라고 해서 이렇게 앉아서 등대 보는 것을 좀 즐기셨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네요. 그 등대에 대한 얘기가 뒤에 또 나오나요? 그 설명이? 약간 그냥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게 등대도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서 있고. 움직이지 않는데 또 다른 움직이는 존재들의 일종의 이정표 내지는 부표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어쩌면 본인도 거의 움직이진 못하는데 뭐 그런 어떤 메타포적인 의미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감금 듯한 느낌이 있는데 어떤 자기의 이 감금된 듯한 이런 것들을 또 글로도 표현하고 또 어떤 여기서의 어떤 나비된 상상을 표현함으로 오히려 움직이고 있는 자들을 더 비춰줄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지 않을까. 등대글이 뒤에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등대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하진 않으셨는데 등대에 하여튼 자주 갔다고 하죠. 이게 등대 거기 직접 가기는 머니까 이제 가끔 가긴 하는데 이제 여기 테라스 중에 보면 등대가 보이는 테라스가 있었대요.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걸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휠체어에 이렇게 앉아서 그걸 보고 있는. 만약 제가 영화 감독이라면 이분의 영화에 등대를 그렇게 넣을 것 같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등대가 좋냐 그랬을 때 저 불빛이 갇혀 있다 나처럼. 근데 갇혀 있지만 불빛은 뻗어나가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약간 중의적인 게 등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거 찾은 눈에 들어왔던 문장이 우연히 등대를 발견한 것은 길을 잃은 덕분이었다. 이게 눈에 들어왔었는데요. 길을 잃었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상황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존재를 또 본 거니까. 본인 인생도 어떻게 보면은 잘 나가던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린 어떤 인생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마음도 들었고요. 등대를 부산에서 잘하셨잖아요. 등대를 자주 보셨겠네요, 그래도?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부산에서 자란 등대를 저도 이제 찾아가야 돼요. 저희 집 근처엔 등대가 없고요. 대체로 그러잖아요. 부산에 자랐는데 의외로 또 바닷가 많이 안 가보고. 좀 더 이제 농담해서 부산에서 자라셨으면
돌고래를 좀 많이 보셨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배를 많이 보셨게 되는데. 그러니까 잘 안 보죠, 다. 맨날 도시인데, 뭐, 도시에 계셨는데.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올라왔는데 이제 맨날 본 거라고는 뭐 학교 건물, 뭐 차, 뭐 이런 거만 보고. 부산 서면에서 사셨으면 뭐 볼 일도 없죠. 그렇죠. 맨날 뭐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그 동네가 저 동네 같고. 등대가 주는 그 좀 마음에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등대가 주는 거. 예. 그래서 이렇게 망망대해가 예. 자유처럼 보이는데 또 바다가 또 자유주면 자유가 아니에요. 또 조난당해요. 그렇죠. 예. 네, 밤이면 무서워요. 예. 등대가 되게 사실 그거만 딱 보면 참 외롭죠. 예. 외로운데 귀퉁이로 서서. 근데 외로운데 그렇게까지 지켜야 될 이유는 망망 바다 이 망만대해가 낮에는 또 이쁘고 찰랑찰랑하지만 밤이면 이게 무섭죠. 그렇죠. 방향을 잃어버리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나그네들, 배 나그네들을 향해 비춰주는 등대에 외롭지만 지켜야 돼요. 그래서 노래가 등대지기. 네, 그렇죠. 좀 슬픈. 등대지기 뭐죠? 얼어붙은 달. 맞습니다. 맞죠. 지키는 거예요. 네. 외롭지만. 아, 그러게요. 그런 역할이 있는데. 등대지기의 정성. 아마 모르겠어요. 등대가 나오니까 감이 좀 약간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네.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47페이지, 56페이지 좋은 거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우리가 책을 인용하니까 네. 사라고 해야죠. 아, 근데 이게 그렇죠. 예, 요 책입니다. 보셔 좋죠, 이런 거. 제가 책입니다. 보기에는 되게 의미 있는 책 같아요. 예. 예. 장 도미니코 보비의 어떤 그 독특함도 있고, 네. 제가 보기엔 지구상에서 제일 어렵게 쓴 책 같아요. 예. 제일 어렵게. 다 펜으로 쓰지 이렇게 눈으로 누가 써요. 이렇게. 정말 글 하나하나가 어렵게 써진 것 같고, 이게 번역되면서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원전을 보면 또, 물론 이제 그 좀 상담사, 언어 상담사가 중간중간에 조사나 이런 걸 좀 이렇게 고쳤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해서 문장을 완성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보여주죠. 그러면 맞냐라고 하면 눈을 한번 깜빡 이렇게 그렇죠,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은 한번 뭐 가격도 안 비싸요. 예,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10,000원. 네, 안 비싸요. 그래서 또 되게 잘 그려졌어요. 예. 이거 그림을 잘 그리신 것 같아요. 예. 옮긴 분이 좀 부끄러운가 봐요. 글씨를 되게 작게 했어요. 양용란 이런 분이 옮기는데 이렇게 잠수정에 나비가 날아다니는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와, 삶이 자꾸만 옅어지려고 할 때. 네. 이거는 본인 장도미니크 보비의 얘기는 아니고 이제 여기 편집자가 이렇게 한번 제시한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예. 제가 56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네. 지난 8개월 동안 내가 먹은 것이라는 네모를 탄 물 몇 방울과 요구르트 반 숟갈이 고작이었으나 그것마저도 기관지로 잘못 넘어가 애를 먹었다. 그러니까 이게 먹을 때 이게 잘 못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이게 우리가 꿀꺽 삼키는 것도 우리 의지로 하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소화시키는 건데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흘러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구나. 드시는 것도 어렵구나.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사할 정도는 아니니 안심하시라. 위와 연결된 존재를 통해 투여되는 두세 병 분량의 갈색 물질이 나의 하루분 필요 열량을 충당해 준다. 그러니까 닌게로 만든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위와 직접 연결된 관이 있습니다. 다만 감각적 즐거움을 위해서는 머릿속에 아직도 선명히 남아있는 맛과 냄새에 대한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양분이 들어가는데 이 영양분이 원래는 이렇게 우구자구 씹어먹는 식으로 들어갈 때 그 쾌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죠. 기억이야말로 감각의 무궁무진한 보고이다. 그래서 기억에만 의존하셔야 돼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또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여기 이제 그 언어치료사 분이 나오시는데요. 상드린느의 하얀 가운에 달려있는 명찰에는 언어장애 치료사라고 적혀 있지만 수호천사라고 읽는 편이 더 잘 어울린다. 잘 도와주니까. 예. 내게 의사소통 체계를 마련해 준 사람이 바로 상드린느이니 그녀가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오래전에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었을 것이다. 하루에 2번 상드린느가 문 안으로 들어와서는 병실 문 안으로 들어와서는 미안함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표정으로 모든 불편함을 대번에 해소시켜 줄 때 느끼는 위안감은 말로 이루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내 몸을 항상 옥죄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잠수정이 어느 정도 느슨하게 풀어지는 느낌이다.
이제 그 요 앞뒤 내용을 보면 이제 가족분들도 이제 오시는데 이게 이제 눈 깜빡이도 소통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이제 가족분들도 이게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한데 한참 걸리는 일인데 이 언어치료사 이분이 그 자주 이런 소통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 장도미니크 보비의 상태를 이분이 제일 잘하는 정도로 그래서 와서 또 빨리빨리 소통이 되니까 좀 어려운 부분을 덜어주면서 본인 이제 그 수호천사 같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너무 뭐가 어디가 불편해. 네. 아까도 말했지만 네. 뭐 뒤꿈치가 아프다. 네, 뭐 간지럽다 이런 것들. 네. 근데 뭐 어떻게 보는데 그분이 아시니까 네, 네. 저기 할 때 얼마나 상쾌하고 그렇죠. 또 고마울 거예요. 예. 이제 병원에 계시는 다른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은 뭐 이분과 소통을 많이 하지 않으셨으니까 뭐 간호사분들도 그렇고 뭐 청소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분 잘 도와드리거나 이러지는 못하죠. 상드린니와 같은 분이 네. 참 우리에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하고 이분이 참 그 보면 참 대단하시다 싶은 게 이 언어치료사 이분이 여기 표현도 나오지만 미안함을 감추지 못한 어린아이의 표정으로 이게 상드린이라는 그분이 진 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밖에 못 오니까 이제 그걸 좀 미안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도와드리지 못한다는 말. 제가 이걸 보는데 왜 자꾸 저는 중년이 떠오르죠? 중년?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네. 이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저는 그냥 중년 이렇게 떠올라요. 그러니까 중년이 책임감이라는 잠수종. 예. 책임감, 그다음에 뭐 중압감 있죠 삶에. 또 표현이 그렇지만 이제 늙어감, 그다음에 기회를 다 소진함, 네. 뭐 이런 거. 그러나 여전히 꿈은 청순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어떤 자기가 주어진 어떤 소재나 기회는 이제 한정돼 있다라는 느낌 속에서 그럴 때 중년들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중년 이전까지는 안 했던 일들을 중년 때 되면 합니다. 그렇죠. 괜히 예민해지기도 하고 네, 뭐 이럴 때 누가 좀 알아주면 되게 좋은데 중년 때 한번 꼭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중년분들이 그래서 뭐 약간 좀 감금돼 있다, 닫혀져 있다 느낌을 가진 표현은 좀 그런데 제가 만난 중년들은 여전히 꿈은 청춘인데 뭔가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막연함에 이렇게 갇혀진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거를 좀 많이 보거든요. 중년들에게는 상드린니 같은 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뭐 저도 이제 중년분들 만나서 세미나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부분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결혼을 하신 분들은 이제 사실 그 중년 되기 전까지는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각자 역할을 한다고 정신이 없는 것 같고요. 중년 이후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소한 자신이 있는 이 가족들, 이제 뭐 아내, 아이들은 좀 어려서 좀 그렇긴 한데, 이제 그 서로 이제 부부가 이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참. 그렇죠. 예, 부부가 서로 상드린니 역할을 해서, 당신 이게 좀 힘들지? 막 이렇게, 괜찮아. 뭐 이렇게 좀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네. 그날 이후 아버지와 나는 다시 만나지 못했다. 아버지가 다녀가시네요. 네, 한 번 다녀갔습니다. 한 번. 나는 나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베르크 휴양지를 떠나지 못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92살이라는 고령 때문에 아버지의 아파트 계단도 못 내려오실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둘 다 감금 증후군 환자인 셈이다. 나는 마비된 내 몸속에 갇혔고 아버지는 4층 계단 때문에 발목이 묶이셨다. 이제는 매일 아침 남이 나를 면도해주는 형편이다. 간호보조사가 일주일 동안이나 나를 갈지 않은 면도칼로 그런대로 열심히 내 볼을 면도해줄 때마다 나는 자주 아버지 생각을 한다. 내가 해드린 면도가 이발사 피가로의 솜씨보다 나았었다면 다행이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렇게 해드릴 때 아버지도 아팠을 것 같아. 네네. 그러니까 그걸 떠오르는 거. 나 지금 아픈데 아버지도 아팠겠다. 본인 면도를 이렇게 본인 할 수 있는 아버님한테 면도해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돌아보네. 좀 뭉쿵하네요. 네. 좀 이게 면도사가 좀 면도날 갈지 않는 나를 갈지 않는 면도날로 이렇게 열심히 또 열심히 해. 네. 얼마나 아플까. 좀 감싸봐. 이 책 나온 다음에 이 면도사가 고소당한 건 아니겠죠? 가만 보셨어요? 근데 이제 우회적으로 다
장도민이 그 보비 성격 있네. 약간 까칠하면 돼요. 네, 까칠하면 사실. 아 진짜로. 아니, 이게 이분이 좀 뭐. 아니 성거리인데 네. 글을 남기는 애. 왜냐면 쓸 게 참 많은데 네. 깜빡임으로 그런데 그러나 간호보조사 이름은 안 남겼어. 네, 그렇죠. 이렇게 남겼으면 영원히 아니 어떻게 그분을 면도날로 그렇게 아프겠어 이렇게 듣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약간 유머도 보이고요. 네, 조금 그런 면도 있고요. 그렇구나. 그 다음 글에도 보면 본인 치료해 주셨던 의사분 한 분에 대한 이런 내용도 해볼까요? 예. 이 간호보조사 이분 조금 지탄을 당하잖아요. 농담이다. 읽으면서 아니 분명 아마 이 책을 읽으셨을 것 같은데. 뜨끔. 예. 뜨끔 말. 물론 뭐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지만. 오늘만 깎고 이제 다음부터 갈게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계속 이제 24주째 계속 이럴 수 있는데. 예. 한번 그다음 읽어보시죠. 예. 그 어떤 때는 기분 좋게 날 경우도 있다. 1월 말 내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어떤 남자가 내 쪽으로 몸을 숙이고는 바늘과 실로 마치 구멍난 양말을 깁듯이 나의 오른쪽 눈꺼풀을 꿰매고 있었다. 이게 이제 오른쪽 눈꺼풀이 깜빡일 수가 없으니까 여기 염증이 생겨서 이 나중에 그렇게 되면 안구가 막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눈을 덮어버린 거죠. 나는 문득 설명하기 힘든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이때 깬 거네요? 깨고 나서 조금 있다가 거의 한 며칠 지나서 깨고 나고 있다가 이렇게 예. 다시 의식이 돌아오는데 이게 꿰매고 있으니 예. 눈을 떴는데 이제 이쪽이 안 좋다고 하니까 이게 되게 드라이하게 이제 이 의사가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혹시 이 안과 의사가 내친 김에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 지하 감옥의 유일한 창문, 잠수정에 뚫린 유일한 현창인 왼쪽 눈마저 꿰매버린다는 이제 왼쪽 눈으로 세상을 보고 계시니까요. 다행스럽게 나는 창 없는 캄캄한 밤의 세계로 떨어지진 않았다. 어쨌든 여기서 또 뭐 하는 또 고마움과 감사도 있을 수 있고. 저는 근데 이분 이제 요걸 잠수정과 나비를 가지고 만든 영화도 있는데 영화도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오른쪽 눈을 보면서 이렇게 눈이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이걸 이렇게 덮어서 꿰매는데 참 그걸 보면서 저 멀쩡한 눈인데 저렇게 꿰매고 있네. 저 마음이 참 어땠을까. 그리고 글이 나와 있는데 좀 약간 유머도 좀 섞어서 글을 쓰신 것 같고요. 인간이 되게 주체적인 존재인 것 같은데 점점 그 그런 주도와 주체성을 계속 상실해가는 게 여정 같아요. 인간의. 그렇죠. 네. 그래서 점점 어딘가에 이렇게 갇혀지는 듯한 느낌이. 근데 결국은 나중에 관에 갇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또 죽음 이후에 삶을 기대하니까 더 자유로운 삶으로 나오겠다 이렇게 소망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여전히 그런 주체성, 주도성 이런 걸 일절 포기하고 싶지도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포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다음에 호흡에 대한 건데 정상적으로 호흡하는 것만큼 가슴 뭉클하게 감동하고 사랑하고 찬미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친다. 친구로부터 받은 편지, 엽서에 그려진 발주시의 그림, 생시몽이 쓴 한 편의 글이 흘러가는 시간에 의미를 부여한다. 하지만 미적지근한 체념 속에 안주하지 않으려면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은 적당량의 분노와 증오심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압력솥의 폭발을 막기 위해 안전벨루가 달려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서 포글포글 끓었는데 이렇게 하면 터져요. 그래서 고마움, 편지, 엽서 이런 거를 이렇게 칙 하고 바람 빼듯이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어떤 균형을 유지하려는 듯한 체념과 또 어떤 면에서 또 분노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안전벨브 하듯이 압력적으로 칙한 소리를 내는 그 일이 우리가 한 번씩은 다 이런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겠네요 싶어요. 그러니까. 한번 또 읽어주실래요? 이제 아들 얘기가 나오는데요. 셀레스트는 아들 이름입니다. 셀레스트는 맨살이 그대로 드러나는 두 팔로 내 목을 감싸 안고 내 이마에 입맞춤을 퍼부으며 주문이라도 외우듯이 우리 아빠라고 반복한다. 마침 아버지의 날을 축하하는 중이다. 내가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는 이처럼 강요된 기념일을 지켜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으나 이제는 함께 모여 이 상징적인 하루를 보낸다. 아마도 희미한 윤곽만 남았더라도
혹은 그림자 같은 존재로 전락했을지라도 아빠는 아빠란 사실을 서로에게 확인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는 모양이다. 이제 아버지 이제 우리로 치면 어버이날에 예. 아들이 와서 이렇게 아빠, 이전에는 이걸 이렇게까지 절실한지 몰랐는데 이분이 그런 삶을 하신 분이시죠. 되게 바쁘게 사셨네요. 예. 그리고 또 뭐 가족과 이런 걸 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주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못했는데 이분이 이런 감금 상태에 있으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도 아까 그 언어치료사에 대한 고마움도 표현하셨지만 이제 가족에 대해서도 새롭게 좀 발견하게 되는 이런 부분 늘 이제 어떤 흔하다 또는 네. 마음만 얻으면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좀 많이 안심하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그렇죠. 이렇게 아들은 늘 옆에 있을 거니 네. 언제든지 아들과 또 사랑을 교감할 수 있어 그러는데 막상 이렇게 아픈 이 상태에서 느끼니 더 너무 절실한 것 같아요. 예. 갑자기 내용이 이번 주가 고난주간처럼 우리가 이거 다루는 거 지난주에 다룰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너무 좋네요. 그래도 우리 한번 뭐 고난주간이 뭐 고난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돌아보라는 거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15페이지에는 나는 점점 멀어진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멀어지고 있다. 항해 중인 선원이 자신이 방금 떠나온 해안선이 시야에 사라져가는 광경을 바라보듯이 나는 나의 과거가 점점 희미해져 감을 느낀다. 예전의 삶은 아직도 나의 내부에서 불타오르고 있지만 점차 추억의 재가 되어버린다. 뭔가 좀 기억도 희미해지는 건가요? 네. 좀 뭐 정서적으로도 이제 점점 멀어진다는 느낌도 드는 것 같고 몸도 좀 안 좋아지시는 것 같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좀 받아들이는 그런 글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받아들이면서 141페이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감금 증후군 환자라면 누구나 감수해야 하는 여러 가지 불편함 외에 심한 청각 장애까지 나를 괴롭힌다. 이게 이제 거의 말미 쪽입니다. 이제 이게 15개월 동안 글을 썼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할 때쯤에 글들인데 이제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진짜 왼쪽 눈썹으로 계속 쓸 때 되게 많이 몸이 소진되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영양 공급도 앞에서 좀 나왔지만 뭐 이렇게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이 잘 되질 않으니까 이게 좀 영양적인 부분에 불균형이 생기면서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심한 청각 장애까지 나를 괴롭힌다. 오른쪽 귀는 잘 안 들리는데 왼쪽 귀의 유스타키오관은 2m 50cm보다 먼 거리에서 나는 소리를 터무니없이 확대시킨다. 어떤 건 크게 들리는 거고. 예, 한쪽은 안 들리고 한쪽은 막 크게 들리고 이런 식으로 어쩌면 내가 나비의 귀를 가졌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몸이 점점 쇠약해지면서 요 무렵에 이런 글들을 보면 이분이 앞부분에서는 본인 상황들을 막 서술한 그림이 많은데 뒷부분에는 뭐 뒷부분 그래서 내용을 많이 언급하진 않았던 게 본인만 추억을 막 얘기를 어디 여행 갔던 거 막 그런 것도 얘기를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점점 본인이 점점 이제 몸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 내가 나비가 막 돌아다니면서 멀리까지 갔다 오는 것처럼 귀가 그럴 수도 있죠. 멀리 있는 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으니 귀는 나비의 귀다 뭐 이렇게 밀릴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거의 말미 부분의 책 같아요. 네, 거의 마지막인데 열쇠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내 잠수정을 열어줄 열쇠는 없는 것일까? 잠수 주가지고 탁 열면 다 깨고 나와서 그냥 막 움직이고 만지고 두들기고 그러면 좋겠는데 종점 없는 지하철 노선은 없을까? 나의 자유를 되찾을 만큼 막강한 화폐는 없을까? 다른 곳에서 구해봐야겠다. 나는 그곳으로 간다. 어쩌면 죽음을 암시하는 것까지. 이게 마지막 문장이에요. 마지막 문장. 이게 마지막 문장.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을 내시고 책을 내신 다음에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고. 네. 그렇습니다. 아유 참. 저도 이걸 찾으면서도 좀 마음이 뭐 이렇게 좀 그랬지만 뭐 울컥함이 있었지만 이게 근데 읽으면서 좀 더 그러네요. 일단 우리가 신앙 이런 거 다 떠나서 뭐 이분 죽었을 때 어디 가셨는지 이런 다 떠나서 아까 이분이 등대를 좋아하셨는데 우리 읽으면서 등대 역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대라는 게 그렇잖아요. 등대가 이제 저기에 그럼 저게 해안가야. 그 해안가를 기점으로 요만큼 더 가면 내 목표가 나온다든지
저기를 더 가면 부딪힐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그 기점을 삼아서 자기 위치를 좀 돌아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글 자체가 읽다 보면 네. 그냥 우리 위치를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것 같고. 우리 이렇게 뭐 병원에 누워 있지는 않지만 네. 어떤 정서적이거나 어떤 정체적인 측면이 정체성적인 측면이 뭔가 이렇게 갇혀 있는 듯한. 저는 자꾸 중년 분들을 떠올리네요. 중년 분들. 네, 그러게요. 저는 저기 이 내용 보면서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정서가 좀 투영된 거겠지만. 그 이분이 처음에는 그 사고를 당하고 나서 당연히 막 너무 당황스럽고 이러셨을 건데 이후로 점점 이제 어떤 그런 실제 몸의 연결이 아니고요. 몸이 움직이지는 못하는데 이분이 정신이 좀 연결되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언어치료사분도 그렇고 가족분들과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 예전의 삶, 그러니까 이분도 44살에 이걸 겪으셨으니까 저 나이랑 동갑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이분의 예전의 삶은 정말 전형적으로 이렇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성공을 위해서 출세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집중된 삶이었던 것 같은데 15개월 동안 이런 상황으로 이제 지내시면서 점점 몸은 감금 상태인데 이분의 정신과 영혼이 이렇게 확장이 되어가면서 언어치료사와 가족들과의 이 관계도 결국에는 나구나라는 걸 좀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도 좀 들어서 좀 요즘에 제 정서가 좀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의 어떤 그 인식이나 그런 것도 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도 결국에는 그것도 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들을 요즘 많이 느끼는데 이분 글을 보면서도 이분이 그 예전보다 훨씬 더 이런 어떤 관계와 연결에 대한 부분들을 경험을 하셨지 않았을까라는 마음도 좀 들어서 네. 좀 이게 좀 전 개인적인 그냥 나눔인데 젊었을 때는 자유로운 자들을 보면 되게 부럽고 그들이 쓴 글들을 또 관심 있다면 오늘은 이분은 자유롭지 못한 분이 쓴 글인데 주는 어떤 생각거리 많이 좀 다른 결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갖고 그래서 그렇다고 여기서 뭐 우리가 정서적으로 감금됐다는 느낌 속에 있는 분들에게 뭘 어떻게 하자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낚시 나의 모습으로 끝까지 살 때 그 나의 모습이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이게 참 이상한데 나의 모습이라고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쥐어짜서 뭘 이루었지만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 모습으로도 또 끝까지 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다고 그걸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 끝까지 만족스럽지 않은 자기 모습이지만 그걸 끝까지 한번 글로 표현도 하고 자기가 누군지도 나타내고 이랬던 그런 요소가 등대처럼 우리에게 좀 그런 빛들로 다가와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좀 나의 모습을 끝까지를 이걸로 오해로 하지 말고요. 잠수정과 나비 번외편, 나의 모습을 끝까지 번외편으로 해서 왜냐면 이제 하나하나는 인물들이 나오셨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좀 장노미드 그 보비의 글들을 좀 소개한다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도 글을 좀 이렇게 금방 읽을 줄 알았는데 우리의 상념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좀 긴 것 같고 꽤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게요. 저는 이 글 읽으면서 이분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강력한 충격을 받아서 이제 권투를 치면 거의 그로기 상태 한 번에 가신 분인데 저의 삶을 돌아봐도 이게 계속해서 잽을 맞듯이 내가 원하지 않던 그런 내 삶의 모습, 나의 모습을 좀 계속 받아들이는 소화해가는 여정을 계속 살아가는 거구나. 그러네요. 계속 이 잠수정을 계속 벗어내고 싶은데 계속 조금씩 조금씩 이제 그렇게 내 주변이 이제 갇혀져가는 느낌.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가는구나라는 걸 좀 받아들이는 이분은 충격적으로 확 오다 보니까 그것을 또 소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셨지만 뒤에 또 소화해서 이런 글까지 내셨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
아주 미약하지만 조금씩 이렇게 몸이 좀 힘들어진다 뭐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어떤 삶의 여정이 계속 다 잠수정에 들어갈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일을 놓치게 되고 네. 그다음에 뭐 사회적으로도 뭔가 한번 그렇죠. 내려놔야 될 시기가 오고 건강도 한번 건강이니까 이제 몸도 불편하고 네. 점점 더 경제적인 것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점점 뭔가 이렇게 위축되고 좁아지는 곳으로 자꾸 이렇게 들어가는 듯한 여정인데 상황적으로는 그런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나의 모습으로 가기에 나의 소리를 냈던 장 도미니코 보비의 이 글이 또 우리에게는 그렇게 좁아지고 작아지고 위축되고 이렇게 들어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또 나를 유지하게 만드는 또 어떤 우리의 어떤 선택들이 뭔가 이런 걸 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우리 자유롭지 않아도 계속 이분처럼 글을 자꾸 써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존재를 내가 느꼈다. 그런 게 우리 또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상황적인 자유로움도 중요한데 근데 이분처럼. 근데 뭐 이건 신앙을 다 떠나서 결국 나비가 됐습니다, 이분이. 그렇죠. 왜냐면 글이 나비가 돼서 한국까지 날려와서 그러네요. 이거 보고 있고 이거 보는 분들한테도 좀 나비가 날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장 도미니코 보기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날 보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그 해석을 잘해줬어요. 나비가 됐어요, 결국. 나비가 돼서 한국에 말도 안 되는 어떤 그죠? 사람들이 이걸 같이 보고 퍼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결국 나비가 되셨다. 거기다 대고 누군가가 뭐 천국 가셨냐 이건 잘 모르겠고 그걸 묻지 마시고 오늘 문학적으로만 좀 이렇게 그분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자. 신앙 이런 걸 우리가 잘 몰랐으니까 그걸 믿고 그죠? 그걸 언급하지 마시고. 약간 믿는 분이긴 한 것 같은데 그래 믿는 것 같아요. 믿는 분이긴 한데 여기에서는 뭐 그런 내용은 사실은 뭐 그렇죠. 믿는 그렇죠. 우리 또 그러고 싶죠 괜히 하늘나라 가셨다 좋은 데 가셨다 뭐 이러고 싶은데 그럼 뭐 저희가 이렇게 오늘 이 책을 그냥 문학적으로만 문학적이고 그분의 어떤 나비됨이 이렇게 또 퍼졌다 이렇게 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나비 되셨네 결국 쓰셨던 글이 나비가 돼서 우리에게까지 왔네요. 그러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잠수종처럼 갇혀있는 듯한 삶일지라도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들을 드러내면 그게 어떤 형태로도 나비가 되고 등대가 되고 누군가에겐 빛이 될 거라는 생각을 꼭 이렇게 교훈을 할 필요는 없는데 또 보시는 분들 우리끼리 한번 이렇게 내려봅니다. 되게 글을 또 너무 좋은 거 잘 찾아오신 것 같아서 저도 읽으면서 너무 인상적이고 너무 뭉클했습니다. 꼭 한번 이거 교육 때 반영 한번 하셔도 아마 보시는 분들도 이거 교육 한번 반영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중년분들 같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러게요. 교회에서 중년분들 같이 읽으셔서 나는 어디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거 갖고 우리가 워크숍을 하나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 그러게요. 나눔지 같은 걸로 해서 만들어서 한번 또 필요하신 분들에게 공급해드려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여기 이 출판사에서 우리를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이 동문선 출판사네요. 아무튼 나비가 되어서 장 도미니코의 책이 우리한테까지 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오늘 다음에는 또 다른 인물 또 이렇게 한번 소개시켜 주셔서 처음이죠. 우리 이렇게 장 도미니코 보비의 글 인물 소개한 다음에 글을 본 건 처음인데 또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도 좋은 인물 또 소개해 주시고요. 시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